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오래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당시 저는 브랜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데이터도 시장 조사도 없이 오로지 상상력만으로 만든 브랜드가 있어요. 발표가 끝났을 때 청중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장 사먹고 싶다. 투자자를 소개해주고 싶다. 제게는 이런 반응이 꽤나 얼떨떨하고 당황스럽기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인상적이었던 브랜드 런칭 프로젝트 스프로드가 어떤 과정으로 탄생했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벌써 10년도 넘은 이야기네요. 저는 당시 회사에서 브랜드 디자인팀을 이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스스로 한계를 느낀 거예요. 디자인은 잘할 수 있는데 전략은? 예쁘게는 만드는데 정말 팔리게 만들 수 있나? 디자인을 넘어선 계획과 전략적인 측면의 지식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때 우연히 디자인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브랜드 전략과 디자인 심화 과정에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첫날 가보니까 좀 당황스러웠어요. 30명이 넘는 수강생 중에 브랜드 디자이너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품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그리고 마케터와 기획자들. 다들 브랜딩을 배워서 자기 영역을 확장하려는 분들이었죠. 처음엔 솔직히 좀 실망했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 심화 과정이라더니 이밖에 안 되는 건가? 근데 수업이 진행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면 접근법 자체가 달랐거든요. 디자인 중심이 아니라 마켓 중심으로 생각하는 법을 제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제품을 예쁘게 포장해주는 일만 해왔는데 처음부터 팔릴 제품을 기획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더라고요. 백지 상태에서 시장의 기회를 찾아내고 상품을 만들고 브랜드를 입히고 마케팅까지. 이 전체 프로세스는 정말 하나의 도전이었어요. 팀을 꾸리게 됐는데요. 저희 팀 이름이 도전조였어요. 4명 모두 제출한 5개의 키워드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게 도전이라는 키워드였거든요. 개성 강하고 주장도 강한 디자이너들이 모였어요. 솔직히 협업하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팀장이니까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됐는데 여기는 완전히 수평적인 구조였거든요. 대학 때 조별 과제보다 더 난해했어요. 진짜로요. 그래도 다행히 팀원들도 점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프로젝트가 잘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공통적으로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일상의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바꾸는 것, 그게 오히려 가장 큰 도전이다. 그렇게 의식주 중에서도 정중앙에 있는 식으로 좁혀졌어요. 왜 먹거리였냐면요.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곧 먹고 사는 일이니까. 하루에 최소 한 번은 하는 익숙한 행위. 생존과 직결된 원초적 욕구. 게다가 종류도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때가 딱 맞았어요. 2010년대 중반 먹방 전성시대였거든요. 스타 셰프들이 TV를 점령하던 시기. 사람들이 더 이상 단순히 배만 채우는 걸로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새롭고 특별한 맛을 경험하고 거기에 멋까지 즐기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저희는 간편식이라는 기회를 발견했어요. 지금은 간편식 시장이 포화 상태지만 그 당시만 해도 크게 주목받는 시장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저한테는 개인적인 경험도 있었어요. 오랜 자취생활 동안 라면이나 참치캔만 먹으면서 계속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참치캔 말고 좀 더 세련되고 폼 나게 먹을 수 있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몸에 좋은 간편식은 없을까? 거기에 먹으면서 위로까지 받을 수 있다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감성적 포만감까지 느낄 수 있다면? 그렇게 스프가 떠올랐어요. 저는 스프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 감기 몸살로 알아 누워있으면 어머니가 항상 오뚜기 스프를 끓여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인스턴트지만 당시 저한테는 그 스프만 먹으면 금방 나을 것 같았거든요. 심지어 스프 먹고 싶어서 꾀병을 부리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개인적인 특별한 경험이 있었고 스프는 시대를 반영한 힐링푸드이기도 했어요. 게다가 포장도 쉽고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레시피가 존재하는 음식이기도 하죠. 그렇게 대략적인 컨셉을 논의하면서 브랜드 기획의 초안을 작성했고요. 브랜드 이름은 스프로드로 정했어요. 수프와 로드를 합친 거죠. 혀끝으로 떠나는 스프 여행이라는 컨셉을 담은 이름이죠. 이후 이 컨셉을 스토리로도 펼쳐봤어요.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그 지역의 특별한 스프를 발견하고 그 맛을 캔에 담아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이야기예요. 핀란드의 연어 스프, 일본의 사과 스프, 프랑스의 부야베스, 각 대륙을 대표하는 독특한 스프들을 큐레이션하는 거죠. 처음엔 레시피 찾는 것부터 막막했어요. 저희가 전문 셰프도 아니고 크림 스프나 카레 정도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신세계더라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그 지역만의 스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꼭 캔에 담고 싶었던 이유가 2가지 있어요. 첫 번째, 캔의 예술적 감성. 캔 하면 보통 차갑고 획일적인 공산품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저는 앤디 워홀의 캠벨 수프캔 작품이 먼저 떠올랐어요. 알록달록한 캔들이 매장을 가득 채우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마치 커피 캡슐 매장처럼 벽면 전체를 캔으로 채우는 거죠. 캔 자체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유통.
캔으로 만들면 유통기한이 최소 1-2년이잖아요. 몇 개월이 걸려서 아마존 오지에 도착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생활 형편이 어려운 세계 각지 사람들에게도 보낼 수 있고 영양과 새로운 맛을 동시에 선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광고 캠페인 컨셉도 제가 잡았는데요. 미지의 감각과 맛, 남극의 하얀 설원이나 끝없는 몽골 초원 위에 스프로드 캔 하나가 놓여있는 장면을 상상했어요. 그 위를 가로지르는 라인 그래픽으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한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저는 3명의 주인공 이야기를 만들기도 했어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40대 직장맘, 미국 유학파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 세종기지의 연구원을 삼촌으로 둔 국어교사. 각자가 경험했던 스프에 대한 특별한 기억을 떠올리는 장면으로 광고 3편을 만든다는 기분으로 이야기를 풀어갔어요. 드디어 발표 날이 왔어요. 거의 마지막 순서였는데 제가 발표자가 아니라서 청중 반응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집중하시더라고요. 반응도 되게 긍정적이었고 발표가 끝나자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스프 있으면 당장 사 먹고 싶은데요. 퇴사하고 진짜 사업 시작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자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들었어요. 수강생 대부분이 디자이너, 마케터, 기획자, 크리에이터들이었는데 그분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게 정말 뿌듯했어요. 근데 사실 발표 전까지는 계속 불안했거든요. 이렇게 사업 기획을 해도 되나?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데? 확실한 데이터도 없는데? 마케팅 이론에 맞춰서 확실한 근거와 데이터가 있어야만 브랜드가 탄생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발표가 끝나고 나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브랜드를 만들고 성공시키는 건 데이터도 숫자도 아니라 상상력과 감각이었어요. 그리고 감각의 포인트를 잡아서 팔면 그게 제품이 되는 거였죠. 제품의 상상력을 담아내면 소비자에게 훨씬 빠르게 닿는 건 당연하고 전문 상품 기획자가 아니어도 경험 많은 마케터가 아니어도 경영을 잘 몰라도 본인만의 관점과 감각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브랜드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오히려 디자이너의 장점을 살려서 디자인적 접근법과 스토리로 제품을 기획하는 게 더 강력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 경험은 그 이후로 제가 비즈니스 측면을 생각하는 디자인 기획을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일상 속 작은 불편함이나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순간들을 한번 관찰해보세요. 그 지점에서 분명히 브랜드 런칭의 기회가 시작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